안녕하세요. 의료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의료 IT 공학과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의료 IT 공학과 17학번 이정호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안지혁 교수님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료 빅데이터에 쓰이는 의료 정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각각 무엇을 뜻하며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IT 공학과 진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료 IT 공학과 학생들의 의료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빅데이터란 건강보험 청구 자료, 건강검진, 암 환자 등록 정보, 환자의 임상 데이터 등과 같이 의료 관련 데이터를 분석과 활용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는 크게 건강보험 청구 자료, 건강검진, 암 환자 등록 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임상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임상 정보는 보통 정보 주체인 환자의 동의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활용이 가능해 연구자 외에 활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 기반인 심평원의 빅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자에 맞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계 연구자에게는 맞춤형 질병 치료 정보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에는 약과 치료제의 청구 실적 등을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심평원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오픈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계획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R&D 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 제공 분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의료기기 업체의 센터 이용이 있긴 하지만 제약 분야보다 이용이 낮습니다. HK이노에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오픈 R&D 센터를 이용해 신약 개발, 타당성 조사, 신규 복합제 발굴, 시장 분석, 처방 패턴과 환자군 분석을 통해 국산 30호 신약인 K캡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제2의 국신 신약 개발을 위해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축적된 경험과 IT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평원형 디지털 뉴딜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통합 진료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료 영상 자동 판독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뇌동맥류, 폐암 등 의료 영상 판독을 위한 레이블링 데이터를 구축하여 질환 판독 예측 알고리즘을 개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질환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입니다. 심평원은 원주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에 참여해 의료기기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등재 컨설팅 등의 지원 외에도 앞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지역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 영상 등 AI 판독 가능한 휴대용 진단 장비 개발, IoT 및 모바일 기반의 진단 장비 등 제품 기획 연구 개발 등에 지원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 연계, 허브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일반인과 의료기관, 사업자 및 연구자,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구분이 되며 일반인의 주요 관심은 건강한 삶, 최적의 보건의료 서비스이고 관련 데이터는 건강검진 자료, 개인 건강 기록 등이 있으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염 예방과 관리 및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요 관심은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의료기관의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이고 관련 데이터는 환자 임상 진료 자료, 건강검진 자료, 기관 의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업자 및 연구자의 주요 관심은 질병 원인 규명, 진단, 치료법 개발, 맞춤형 의료 연구, 건강 서비스 장비 개발 등이 있으며 관련 데이터로는 환자 임상 진료 데이터, 생체 정보 측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의 주요 관심 분야는 예방 중심의 의료, 만성질환 관리, 치료 보장성 강화이며 관련 데이터로는 지역 사회 건강조사, 건강보험 청구 자료,
개인소득 자료가 있으며 이렇게 구분된 각각에 맞게 의료 빅데이터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의료 정보입니다. 의료 정보란 전 국민의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제약회사,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 정제한 데이터입니다. 8만 7천여 의료기관 청구 자료 기반의 자료로 상병, 수술 처치 및 의약품 처방 조제 등의 데이터 생산, 수입, 사용 등 의약품 유통 정보, 의약품 인허가 정보,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 정보, 마약류 등 집중 관리 의약품 융합 데이터,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정보, 의료기기 정보, 의료 처치용 치료제 정보 등의 의료자원 데이터를 말합니다. 위의 표는 의료정보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두 번째 목차인 빅데이터 분야 직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야에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직업이 있으며 각각 세 개의 직업군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데이터 아널리스트는 위 자료에 따르면 비즈니스나 데이터 비주얼레이션, 그리고 통계적 분석 역량에 가장 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필수로 합니다. 금융을 예로 들면 금융산업의 특성과 금융 고객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일수가 필수적이며 각 산업별 특징에 대한 이해 없이 데이터만으로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의 컨텍스트를 분석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출이 특정 시기에 폭락한다면 데이터로 패턴은 보이겠지만 왜 고객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면 문화, 환경, 산업, 고객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면 의사결정에도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문화나 산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그때가 그 나라에서 큰 축제를 마치고 모두 휴가 가는 시기다 라고 한마디 외쳐주면 그때 가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자료나 아래 첨부한 원티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데이터 분석가는 일반적으로 기술 직군이라기보다 경영, 비즈니스 직군에 가깝습니다. 그런 만큼 SQL 외의 기술적 요구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군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데는 기술적 장벽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역할 자체에 큰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포지션을 오픈해 본 경험상 데이터 분석가 직군의 가장 경쟁률이 높은 편으로 때에 따라 다른 직군 대비 10배 이상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 데이터 시각화 역량,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지식, SQL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차트에서 보듯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대체로 개발 직군이 그랬듯 분석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요구는 위 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대체로 백엔드 개발자를 하시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직군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분석 업무 지원을 위해 ETL 잡을 개발 운영하는 아날리스틱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 데이터 플랫폼 백엔드 아키텍처 및 API를 구성하고 개발하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전자는 전통적으로 빅데이터 이전부터 BI 엔지니어 등으로 원래 있던 직군이 빅데이터 기술 쪽으로 진화한 면이 있습니다. 후자는 빅데이터 분산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새로 생긴 직군입니다. 전자는 주로 SQL과 중간 수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을 주로 하고 후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데브옵스의 역량을 모두 가져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역량이나
복잡도 면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기술 스택은 파이썬, 자바 등 주요 랭귀지 코딩 스킬을 필요로 하며 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분석과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에 대한 것은 모두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그 외에도 수학, 통계 역량과 ML 모델링 역량을 필요로 하며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T 조직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석박사급 인력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리서치하고 논문을 내는 연구실과 같은 역할을 맡고 ML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처리가 필요한 실제 서비스 환경에 맞게 모델을 튜닝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위차트의 커버 범위가 가장 넓게 보이듯 이 직군은 중간 정도의 개발 역량과 ML, AI 역량을 모두 두루두루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직군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기술 스택은 머신러닝, AI에 대한 지식과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크립팅 랭귀지, 코딩 스킬을 필요로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지식과 SQL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목차인 의료 IT 공학과 졸업생 취업 현황입니다. 의료 IT 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로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병원 전산, 웹 개발자, AI 직군, 데이터 직군, 클라우드 직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병원 전산 같은 경우에는 이지케어텍, 평화이즈, 경희의료원, 동은정보기술, 차병원 등과 같은 병원 전산 기업으로 갈 수 있으며 이렇게 병원 전산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스택으로 자바와 SQL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웹 개발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 풀스택 개발자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취향에 맞게 결정하곤 합니다. 웹 개발자의 기술 스택은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HTML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I 직군으로 가게 된다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챗봇, 딥러닝, 머신러닝, 의료 영상 AI 분야로 나누어서 갈 수 있는데 AI 분야로 가게 된다면 파이썬과 오픈CV,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로 나눌 수 있으며 데이터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R 프로그래밍과 파이썬, 그리고 수학적, 통계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분야로 가게 된다면 보안 엔지니어, IoT 클라우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갈 수 있으며 노드.js와 장고, 스프링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목차로 의료 IT 공학과 학생들의 의료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역할입니다. 의료 IT 공학과를 졸업하고 자신이 맞는 분야가 의료 빅데이터 쪽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망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빅데이터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각광받고 있고 많은 개발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과를 졸업하고 단순한 일반 개발자가 아닌 의료를 접목시켜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빅데이터 분야는 준비해볼 만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를 접목시키는 것만으로도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고 깊이 있는 수준의 지식을 회사에서 요구합니다. 따라서 학부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석사과정까지 생각이 있다면 석사과정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 빅데이터 직군에서도 석사 이상의 학위자를 우선시하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확실히 정해서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